진행하겠다, 진행하지 않겠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문제, 그동안 참 말이 많았었죠. 그래도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등 중요한 일정들이 많지만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시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썰매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글로벌 증시 얘기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슈퍼위크가 끝났는데요. 어떻게 끝났는지 좀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도 감기를 상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날씨가 춥다 하는데요. 예. 사실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훈훈한 이런 소식이 전해지지 맞습니다.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내 일정을 우리 홍 앵커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는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대주주 양도세 완화 문제가 되느냐 그렇죠. 이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돼야 된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의 규모를 볼 때에는 50억 정도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대체로 그 시각으로 검토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슈퍼위크 끝났죠. 주요 30개국 중앙은행 회의가 열린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 이것을 슈퍼위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청문회에서도 슈퍼위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예. 네, 어찌됐든 그 인플레 수준에 따라서 각국별로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거 보면은 당초 예상, 그다음에 기대보다도 피봇을 대부분 국가들이 강하게 시사했다고 보겠습니다. 예. 단연 그 시청자분의 관심이 되는 것은 페드죠. 그렇죠. 페드가 파월 의장까지 합쳐서 사실 강하게 피봇을 시사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윌리엄스 권력 서열로 보면 2위, 3위 정도 하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걸긴 했지만 예. 이번 주에도 워낙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에 페드 인사들의 주중에 있는 이런 그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월가에서 대체형 분위기가 지난 주말에 그 시청자분을 위해서 대체로 현지 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고서도 많이 나온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그다음에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예. 베이비 스텝으로 본다면 최대 1%포인트 지금은 이제 상단이 5.5%니까 4.5%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3.9%까지 떨어졌는데요. 대체로 보면 3%까지 모이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증시가 이렇게 반응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11월 달에 제닛 옐런이 재정 정책의 피벗에서 한 나스닥 지수가 11%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달 초에는 통화 정책에서도 피벗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통화정책 사이드의 피벗을 시사하면 랠리가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대주주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으면 예. 우리 그 코스피 지수라든가 증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그렇죠. 보이지 않느냐. 그런 대목이 아쉽습니다. 그게 정책의 탐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검토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이 과연 이번에도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될지 아니면 뭐 출구 전략을 모색할지 뭐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홍앵커서 이제 경제 식견을 해서 아까 그 주별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예. 일본행 그 마지막 회의를 유난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엔화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 정도에 예.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오늘 안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 정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것이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모색하느냐. 그러면 이번에 출구 전략은 뭘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번에 출구 전략은 뭘까? 출구 전략은 그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출구 전략은 아베노믹스를 벗어나기 위한 출구 전략입니다. 그러면 아베노믹스를 어떻게 추진했을까?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의 금리라는 것은 마이너스 금리를 추진하고 yield curve control, 수익률 통제 곡선을 통해서 이런 수순으로 그동안 아베노믹스를 추진했거든요. 예. 근데 중앙의 간행은 출구 전략은 사실 비상대책, 여기서는 아베노믹스의 역선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출구 전략은 뭘까?
이미 우에타 총재가 이렇게 지난 4월 이후서부터 어쨌거나 YCC, 저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YCC는 상향 조정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번에 출구 전략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할 것이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유동성을 훼손하는 QT, Quantitative Tightening 해서 QT를 단행할 것이냐, 이게 출구 전략 내용이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YCC는 사실 체감적으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올려 크죠. 돈을 환수해? 이게 크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번에 과연 이것을 단행할 것이냐, 내일 정도의 과거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주 양도세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이전에 대주주 양도세가 어디서 현 정부에서 출발했을까, 이걸 검토해야죠. 그렇죠. 책임 소재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실 비중이 얼마큼 실행 가능성을 점치기 위해서는 사실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안입니다. 현재 10억 원, 이건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4월 달에 이렇게 축소된 거거든요. 예. 이걸 100억 원 정도로 상향하자.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인수에 참여했던 최상목 이렇게 지금 부총리 내정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검토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는 50억 원이 지금의 수준에선 바람직하다. 근데 이게 50억 원이 안 되면 단계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냐 아니냐. 그래서 30억 원 정도 일단은 1단계에서 받는다 하는 내용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시장의 혼선을 초래했던 것은 대통령실의 공약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연말을 앞두고 보일 물량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니까. 예. 근데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검토한 사항이 없다. 그러면 추경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장에 더 혼선을 초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 내정자는 어떠냐? 인수위에서 대통령 공약을 만든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 국민들이 혼선이 될 때는 입장을 정리해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즉답을 회피하다. 추경호 부총리와 비슷한 시각으로 한다. 시장의 혼선을 더 초래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이제 얘기했습니다. 국정과제가 쉬운 과제입니까? 국정, 국가의 정한 과제입니다. 예. 이게 누구 한 사람, 추경호 부총리, 그 다음에 최상무 내장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엎어질 사항입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지난 주말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웃음을 많이 띄었습니다. 예, 이렇게. 환한 미소를 환한 띠고 웃음을 있는데요. 띄었는데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굉장히 이번에 방향을 조정한 문제에 대해서 예. 굉장히 1,500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기대감, 또 이번에 어려울 때 결정을 해주시지 않겠느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는. 그래서 웃음을 띤 모습에 대해서 한국경제TV의 시청자분의 예. 마음을 읽어서 이번에는 꼭 좀 결정해 주십사 하는 이런 쪽의 희망사항이 된 김채연 PD의 뒷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지만 예. 대통령실에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혼선을, 그것도 야당이 아니라 지금 정책을 지평하는 추경호 부총리, 예. 앞으로 내정돼 있는 최상목 이렇게 내정자 같은 팀에서 이것을 혼란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빨리 정해서 50억 정도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예. 이미 많이 알려졌죠. 그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에 이번에 이렇게 조정적인 성격이 나왔기 때문에 결정해서 발표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많은 상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님의 미소를 보고 있자니 염화 미소 이런 단어도 떠오르고요. 그렇습니까? 유난히 자, 예. 밝은 네, 이렇게 맞습니다. 미소시네요. 네네. 앞서 개인 투자자 얘기를 잠시 해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가장 반길 사람 역시나 개인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개인 투자가죠. 개인 투자는 매년 있잖아요. 예. 이번 조치 말고
매년 폐장일 앞두고 사실 그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문재인 정부 때 10억으로 축소해 놓다 보니까 이게 폐단이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 계절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시장 조성자로서 보면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죠. 주가가 올라갈 때 그냥 매년 말에 그거 맞추기 위해서 모으려고 하면 딱 차단되거든요. 연초에 다시 올라가 증시라는 건 타이밍 있는 겁니다. 예. 또 2, 3일 후에는 다른 또 대외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그렇죠. 탈 때 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성자 기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들이 무슨 주식 대중화되면 장기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래세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보유세도 있고 거래세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좀 전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배당금도 못 뽑죠. 거래세도 또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고 사고. 또 거기에 대주주 양도세까지는 선진국이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 조성자 입장을 해도 공매도 문제에서 특혜를 갖고 있는 외국인과 그다음에 기관들, 증권사들이 연말에 뭐냐 보유 물량 나와 주가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쳐버리죠. 그렇죠. 시장 조성자를 해서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매도에 어떻게 보면 후리쳐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개인 투자가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가는 거죠.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피해가 우려됐죠. 정책 당국에서 해준다 하다 보니까 보유 물량 4분기 10월부터 조정해야 되는데 안 걷고 있었죠. 지난주말에 역력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안에 추경호 부총리 안에 최상목 내정자 회피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그냥 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보유 물량 많죠. 그래서 뭐냐 지난주 주중반 이후에 개인들이 뭐냐 울며 겨자 먹기로 3조 원 정도 내놓지 않습니까? 3조 원 정도 내놓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보면 늦긴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50억 정도로 상향 조정하겠다. 이 검토하는 봉은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 가슴 아픈 사연들을 예.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뭐냐 올해도 저게 뭐냐 그대로 진행되니까 이 세금을 감면해야죠. 3조 원 내놓을 수밖에 없죠. 주중반 이후에. 개인적으로 보면요. 사실 페드가 우리 그 회의 결과가 목요일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목요일에 강하게 피벗 시사했는데 개인들이 보유 물량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우리 증시 어떻게 됐을까? 시청자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책 타이밍이 중요하고 정책의 책임자인 부총리라든가 내정자 이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지난 주말의 모습이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경기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대주주 양도세 완화 문제. 지금 장기간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경고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 입장에서 좀 좋지 않겠습니까? 네. 상향만 검토하지 말고 예. 국무회의라든가 할 때 검토를 좀 확정시켜 달라고 다른 국가를 비교해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 경제 성장률 어떻습니까? 1에서 2%인데요. 장기간 이것도 지속된다는 것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예. 한국은행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들어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지금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조치가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제로 성장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는 추경호 부총리가 한국 경제 컨트롤 타워입니다. 경기를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장률 지금 1에서 2%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에서 2%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총괄하는 사람이 상저하고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상저하고라는 말이. 예. 이건 누차에 말씀드렸거든요. 국민들도 상당히 공감하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지금 경제 성장을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통화정책은 아직도 한국은행에서는 인플레를 감안해서 매입하기 조리죠. 그것도 통화정책도 뭐냐 세계 어느 국가보다 제일 먼저 꺼내놓고 매입하기조를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죠. 자, 재정정책 보겠습니다. 재정적 입법사항이 때 거대 야당이죠. 그래서 실기상사에서는 자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국가 채무 문제라든가 재정 적자 문제에 들어서 이것 또한 만만치 않거든요. 뭐가 제해야 됩니까? 그렇죠. 제도만 풀어주면 해줄 수 있는 게 자,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기업은 구매에 맞는 자금을 조달하고 개인은 재산 증식 수단에서 재산 증식에서 올라가면 소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인위적으로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쓰지라도 있는 데에서 제도값만 풀어주면 증시에서 돈이 돌아가게 되고 증시에서 돈이 들어가면 활력을 띠게 되고 활력을 띠면 기업은 구매에 맞는 자금 조달하고 개인은 증시가 올라가서 돈에서 소비가 하면 자 주가 올라오십시오. 연말에 크리스마스일 때 이 꽁꽁 얼었던 이 날씨 이 문제에서도 돈만 돌아가서 주식을 하면 백화점 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잘못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 부총리가 상조하고 1에서 2% 이런 측면에서 누차에 말씀드린 것은 너무 이렇게 부총리가 사실 우리 경제의 실상에서 보면 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냐 여러 가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러지 않으시길 거로 생각합니다는 그런 추측이 나오는 것도 있는 가운데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틀어막냐 이거죠. 그런 과정에서 추측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책 당국의 공적인 책임자는 뭐냐 여러 가지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정책이 나왔을 때는 예. 국민으로부터 추측해서 나쁜 추측을 갖는다. 이게 공적 자리의 책임이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타이밍이 중요하다. 예, 상당히 공감되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경기를 풀어가는 데 참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감세와 관련해서 다른 국가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다른 국가도 우리가처럼 정책 여건은 많이 제한돼 있죠. 예. 통화 정책 그렇죠, 재정 정책 그렇죠.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풀어갈 수 없느냐? 다른 국가들은 올해 들어서 일제히 감세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내용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라든가 공매도 문제, 뭐 세금과 관련된 있지는 않아요.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우리가 과연 마지막까지 이게 추진하지 않을 사항이냐? 다른 국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른 국가는 마지막까지 그날의 상징격까지도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검토했지 않습니까? 그게 대주주 양도세가 그 나라에서 마지막 자존심이라 하는 것까지 풀어 제치는 그거 이상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목을 맬 사항이니까 하는 것을 시청자분은 아시겠습니다는 영국이 왕정의 가장 상징의 상속세도 지금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도 뭐냐 아베의 소비세 인상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자 기시다 정부 입장에선 아베의 상징격 지금 자민당 내에 가장 최대파에 해당되는 이게 거기에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소비세 인하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은 한국의 삼성전자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IR법에서 법인세를 15%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갈 때에서 그렇게 해서 뭐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제약된 상태에서 감세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대주주 양도세가 영국의 상속세냐 일본의 소비세냐 그리고 미국의 법인세 15%만큼 인하할 만큼 이게 버틸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게 중요한 거냐 완화를 하지 않는 게 그런 것 문제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지금 상향 검토하겠다 하는 내용에서 보면 예.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어떻게 추진하는지 좀 비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꼭 좀 다른 것도 감세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서 어떻게 했으면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에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올 때 자 서프라이 사이드 레이거노믹에서 자 공급 중식 경제학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그걸 풀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국가들의 경기를 풀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또다시 부활된다 해서 여기에 뉴자를 붙여서 뉴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미라고 되지 않습니까? 한국이 뭐가 났습니까? 더더구나 문재인 정부 때 증세를 올렸습니다. 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든 재산세든 종부세든 모든 자본자 대주주 양도세 문제든 전부 문제 최고 올렸지 않습니까? 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풀어주면 그런 과정에서 한번 다른 국가 비교해서 이번에 꼭 좀 확정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직도 이런 지적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문제, 사실 부자들을 위한 감세 아니냐,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일단 이번에 확정할 때 대통령 시행령으로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야당의 의견 물론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시행령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시행령이니까 대통령이 여야 간에 물론 의식을 할 게 있습니다는 이걸 크게 의식하지 마십사. 대통령실에서 지난 주말에 발표할 때 여당에서 야당에서 당에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자 개인 투자가 1,400, 1,500만이 환영하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주 좋은 시각입니다. 여기입니다. 이걸 야당에서 보면 행제세와 동일하다. 그다음에 일부 여당이라든가 추경호 부총리도 직접적으로 명시를 안 하지만 부자 감세다 이런 뉘앙스인데요. 행제세 불로소득 성격입니다. 대주양도세 가표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센티브 과세입니다. 인센티브 과세입니다. 그리고 자 추경호 부총리 꼭 아셔야 될 게 현 정부 들어와서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인하했습니다. 이번에 종부세 받아들이면 다들 아실 겁니다. 물론 시한은 지난 주말에 끝나긴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감면됐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 계산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시청자분한테 굳이 개인적 사유를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양도세, 그 종부세 과세됐는데요. 사실상 작년보다도 한 10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뭐냐? 그게 부자 감세지. 대주 양도세가 어떻게 부자 감세냐? 당신은 뭐냐? 재산세 문제라든가 종부세 감세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를 얘기하지 않고 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를 얘기하느냐? 이게 뭐냐?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를 좀 이번에 그 확정시킬 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정책인 타이밍 입장에서 보면 자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문제만 조기에 정리했으면 이미 코스피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세 문제와 함께 3천이 넘지 않았냐 하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문제만큼이나 공매도 문제도 시급한데요. 개선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요구도 있어요. 네, 공매도 문제 금지 기한이 설정해서 예. 그러지만 지금 공매도 문제도 사실 지금의 뭐 이렇게 공청회만 자주 오고 그래가지고 이 공청회도 삐뚤어진 공청회지만 와서 자꾸 지연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과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와 카르텔 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당국의 카르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기관의 로비에 의해서 이건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데요. 예. 꼭 좀 말씀드리면 대주주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감시해야 된다. 왜냐? 두 정책 사항의 근본적 목적은 개인 투자자들 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따르고 하고 저것 따르고 갈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해사항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금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공매도를 원합니다. 일부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했던 시각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금지를 원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빗들어진 전산상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대손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서 또 증권사의 보유 물량만 해라. 근데 외국인들은 전부 한다. 이런 것만 검토해주면 형평을 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를 원한다입니다. 예. 이런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천의 청문회에서는 제발 현실에 떨어진 사람 다시 한번 올리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이게 현실을 다루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을 다루는 문제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민감한 상황은 공청에 나오지 않죠? 그러면 어쩌다 얼굴 비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 공매도에서 순기능만 강조합니다. 역기능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뭡니까? 한국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죠. 미국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까? 제발 글로벌 스탠다드 제가 과거 1997년도에 동아일보랑 같이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시리즈를 쓴 사람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한계 경제정책도 우리 국익을 여고 우리 국민을 여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손실을 받쳐서 외국인에 맞춰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대주양도 문제 긍정적으로 해서 확정시켜주고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도 자꾸 가전 핑계를 대서 자꾸 지연시키는데요. 금지 기간 되기 전에 개인 투자가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면 빨리 허용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꼭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